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위기 관련된 사설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석학들이 경고한 글로벌 경제 복합 위기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20년 전미경제학회 AEA 연례 총회에서 경제학자들은 미중 패권 전쟁, 이란 지정학적 위기, 각국 경기 부양 카드 소진 등 세계 도처에 도사린 복병들로 인해 경기 하강, 저성장 고착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석학이라 지칭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현상에 대한 표피적 분석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신년사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경제안보 법치 현실 전방위 호도한 문 대통령 신년사다, 이렇게 비판했네요. 현실 호도라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내용입니다. 정치 경제 개혁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남북 문제는 한미동맹 틀에 묶여 있습니다. 중동 사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심상치 않은 이란 사태, 여야 모두 선거 있고 안보 국익만 보라. 동아일보는 중동 전운 속 트럼프 충동, 김정은 모험, 기승부릴 한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석유 종교 전쟁, 종교 문제를 바탕으로 한 제국주의 중동 침략 전쟁으로 봐야 합니다. 한반도도 제국주의 대결장이긴 하지만 중동 상황과는 조건은 다릅니다. 수사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권 말 잘 듣는 경찰에 힘 실어주겠다는 수사권 조정이라고 비판했네요. 검경 수사권 조정만 얘기하고 그 내용과 조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투기사범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수부를 해체하거나 역할을 나눠서 경찰에 넘겨준다고 할 경우 경찰을 이를 수사할 인력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세금 퍼붓기는 속도전, 경제 활성화는 뒷전이다. 문화일보는 4월 총선 앞둔 1, 3월에 예산 퍼붓는 매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경기부양 정책이거나 4.15 총선용이라면 문제이죠. 지난 민정은 예산을 주기 집행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둔화됐습니다. 예산 집행을 경제 성장 측면에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분배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총선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돈 없는 청와대 참모들의 총선 출마 러시, 제목의 사설에서 수석 비서관 행정관 출신 70여 명이 출마, 진박 논란, 박근혜 정권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참모 경력이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농공행상, 자리 나눠먹기, 매직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를 반증합니다. 영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헐리우드 영화 장벽 넘어선 봉준호의 기생충,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영화 첫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쾌거, BTS에 이어 한류 동력 계속 키워가길. 동아일보는 헐리우드 뚫은 기생충, 제2재산 봉준호 나올 토양 만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탈 정도로 한국 영화가 성장한 것은 평가할 일입니다. 그러나 유명하거나 상업적인 블록버스터 영화만 판쳐서는 안 됩니다. 다큐멘터리 등 독립영화도 장려돼야 하고 영화관 스크린 쿼터도 조정돼야 합니다. 보장돼야 하죠. 검찰 인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추 법무 첫 검인사, 검찰 길들이기 우려 불식시켜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정기 인사가 아니거나 권력 실세를 수사하는 검사를 다른 것으로 전보 발령 낸다면 길들이기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검찰 사이는 절차적으로 정상적인 인사권이 행사되는 관계보다는 권력투쟁이 대리전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사업경신문은 공익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정 단체 아닌 국민에게 물어보자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공공이익을 위해 자신의 건강 의료 정보를 공유 활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한국산업연구원 키에트의 설문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정 연구 목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과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절박한 내용을 물으면 당연히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것이고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는 사생활 침해 등 사적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 관련 상경신문 공기업 이전이 총선용 지방 나눠먹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별 나눠먹기로 공공연을 이전해서는 당연히 안 될 일입니다. 신산업 관련 상경신문 AI 시대에 걸맞은 경제산업구조 전환 시급하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AI는 기회자 도전, 제대로 대응 못하면 미래 난망, 기업을 해로 내몰고 경영 위축시키는 제도 고치고 도전 경쟁 촉진하도록 정책 패러다임 전면 쇄신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현대차가 서울 대신 LA에서 혁신사업 테스트해야 하는 현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의 혁신을 내세운 규제철폐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당명시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외부 감사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아파트 관리비 정발 사건 막으려 외부 감사제도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부 감사제도 필요하지만 아파트가 주택의 절반 넘는 상황이라면 공공기관에 의한 관리도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총리 후보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납세 자료 거부한 정 후보의 국회 무시와 상권 분립 붕괴다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온전한 상권 분립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납세 자료 거부가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보완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